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14일 날 탄핵 선고를 할 것이다. 네네. 또 이번 주 들어서는 21일 날 할 것이다. 네네. 이제 금요일 날 과거 전례에 비춰서 금요일 날 이 탄핵 선고를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녹화하는 20일까지도 오전 중에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까 21일은 어차피 이제 물 건너간 거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빨라야 다음 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4월까지도 이제 넘어가는 것이고. 맞습니다. 더군다나 다음 주는 26일 날은 이재명 또 선거법 항소심 2심 선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주까지도 조심스러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저기서 6대, 그러니까 5대 3이다, 4대 4다 이런 유튜버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할 때도 아직은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주 딱 들어서부터 이건 때려 죽여도 5대 3 이상이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지금 문형배가 온갖 욕을 다 먹으면서도 완전히 그냥 시간표 정해놓고 달려왔습니다. 폭주했거든요, 이 열차를. 아니, 세상에 어떤 재판에 초침 놓고, 아니, 얘기하는데 지금 시간 땡, 끝.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갖고 과속하다가 참사를 지금 빚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가 뭐냐면 어찌됐든 두 가지. 3월 26일 훨씬 전에 해야 된다. 그래야 그때부터 60일이고 3월 26일 날 유죄를 하더라도 대법 3개월이니까 우리 소중한 이재명은 대통령이 된다. 이 계획이었는데 지금 이재명이 버럭버럭 헌재에서 화를 내고 오늘 아침 일찍 민주당 의원들이 또 헌재로 달려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금 자기 사법연수원 동기래나 어쨌든 문형배가 절절절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6대 2나 혹은 8대 0이 아니라는 얘기죠. 무조건 했으면은 뭐 선고일을 정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도라면 다음 주 그러니까 26일이라면 사실 정치적인 어떤 뭐랄까 여러 가지 해석을 놨습니다. 아니 26일 이후에 하는 거 아니야? 뭐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4월달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건 5대 3 이상의 어떤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26일 전에 24일이나 25일 월화에 하려면은 오늘 아니면 내일쯤에는 선고 기일을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 돌아가는 상황은 현재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일 사이에 선고 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며칠 전 내일신문 기사가 좀 재밌었습니다. 기자들이 하도 물었어요. 계속 헌재 공보관한테 오늘은 어떻게 돼요? 도대체 선고 기일 언제 나와요? 그랬더니 공보관이라고 하지 말고 관계자라고 해. 그러니까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오늘까지는 평에 계속 하고 있는데 내일부터는 나 노코멘트 할 거야. 기일 물어보면 노코멘트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분위기는 뭐냐면 공보관이 사실 알아야 되잖아요. 즉 분위기를. 근데 그거를 담보하지 못할 만큼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조선일보도 왜 이렇게 지연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 요건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 같던데요. 재판관사의 이견,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폐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바로 이 국장님 말씀하신 것 하나오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절차적 흥결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직위원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그 절차적 문제를 제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가장 큰 것은 내란죄에 대해서 철회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국회 측에서. 맞습니다. 거기다가 일사 부재의 원칙 이것도 어긴 게 있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정통 재판관들은 절차를 아주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절차가 틀리면 그냥 각하시켜버리잖아요. 재판도.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한덕수 총리와 동시 선고를 하기 위해서 같이 평의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당연히 기각이 돼야 하는데 네네. 거기에는 내란죄 공모 문제가 걸려 있어 갖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과 그 문제는 겹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문제를 같이 풀어야 네네. 딱 악의가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 한 사람은 기각했는데 한 사람을 인용한다든가 이게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이제 결정문에 써야 될 내용이 일치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는 결정문에서 이거는 기각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안하고 이쪽에는 똑같은 결정문에서 이거는 인용이에요. 그게 없을 수는 그러면 없잖아. 헌법재판소가 뭐 날라리도 아니고 무슨 콩가루도 아니고 이게 권위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어쨌든 거기다가 최근에 헌재 내부 분위기가 이 보수 쪽은 말할 것도 없고 중도에 있던 김영두 재판관까지도 그분도 아주 정통 법관 아닙니까? 네. 아주 엘리트 법관이죠. 그렇죠. 엘리트 원래 중에 대법원장 후보까지 올랐던 분입니다.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두 사람이 경합을 했었죠. 끝까지 경합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최근에는 이 각하적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절차가 이게 흥결이 너무 많다. 이거 각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은 5대 3이 아니라 지금 4대 4가 됐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네네. 김영두 재판관이 돌아서면서 각하설이 정치권에 쫙 여의도에 퍼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게 무너지는 계속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딱 지켜보면서 단순히 5대 3 갖고 그럴까? 아니야, 5대 3보다 더 큰 문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각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불가측한 상황에서는 이유를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안심이 되잖아요. 뭐 이건 추정입니다만 다 사실 추정이죠. 하지만 가장 유력한 건 어쨌든 지금 5대 3이 아니라 4대 4가 된 게 아니냐. 그리고 각하까지 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 어떤 특정 사실과 관련돼서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달라버리면 결정문을 쓸 수가 없죠. 결정문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소추의 동의성이라든지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든지 또 공판 중심주의 깬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금 대리인단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다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결정문에 다 써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대답을. 그런데 이 대답이 서로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답이 안 나오죠. 계속 토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헌재가 지금 흘러나온 얘기들을 종합하면은 당장 인용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좀 어렵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펄짝 뛸 노릇이죠. 우리 그렇죠.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만한 게 이제 최상목 아닙니까? 누구한테 탓을 하겠어요? 문영배 탓을 하려니 문영배는 아직은 결론이 안 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헌재를 공격했지 문영배는 지금 공격을 못 한단 말이에요. 직위원을 공격 못하고 검찰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다고 정청래 당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청래 잘못한 자기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을 지금 마은혁 임명 안 했다고 공격하지만 사실은 최상목 권한대행 때문에 그나마 네네. 헌재가 정상화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2명을 임명해주고 네네. 그때 그럼요. 임명할 때 저는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 보수 쪽에서는 배신자라고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오히려 박지원 같은 경우는 최상목한테 고마워야 한다고 그 당시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최상목한테 마흔역을 지금 임명한들 지금 들어가서 탄핵 심판에 참여할 수가 현실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저께 박찬대를 얼마나 깠을 거예요. 박찬대가 딸랑딸랑인데 박찬대가 주장을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상충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까지 첫 번째 오늘까지 기일을 정하세요. 헌법재판소는 뭐 합니까? 기일을 오늘까지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늘 당장 마은혁을 임명하세요. 이러는데 두 가지가 상충돼요. 그렇죠. 마은혁을 임명하면 선고기일을
지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마흔역을 임명한다. 그러면 선고기를 다시 변론 재개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선고기를 늦춰야 돼요. 아무리 짧게 해도 일주일은 걸릴 거야. 그럼요. 뭐 부분 듣더라도 그게 어딥니까? 그런데 선고기를 지정하세요. 마흔역 임명하세요. 그러면 둘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재명 입장에서는 네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누군가 희생양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죠. 지금 개딸들이라든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뭐 하고 있느냐. 네네. 왜 이렇게 됐느냐. 당신들은 정보가 더 많을 것 아니냐.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영배하고 친구고 네. 정계선이도 있어요. 이미선이도 있어요. 남편한테 맨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뭔가 희생양을 만들어야 하니까 이제 최상목을 두드려 패는 건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19일 날 저녁에도 비상호청을 2시간 10분이나 하고 원내 지도부 회의까지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온 것은 뾰족한 수가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도부한테 일임한다는 얘기는 늘 그거 아닙니까?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지도부가 알아서 해주세요. 왜 이재명으로서는 뭐 카드가 없잖아요. 어젯밤 늦게까지 회의하고 결론은 이겁니다. 내일 아침 일찍 헌재로 달려가자. 그 카드가 없다는 얘기예요. 새벽까지. 몸으로 몸빵하자 그 얘기 아닙니까? 새벽같이 지금 헌재 앞으로 가갖고 지금 구호 몇 번 외치고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그래서 단식조도 지금 뭐 3조까지 편성해 놨는데 다들 1조면은 1조만 고생하면 되겠지 했는데 2조가 양무적이랑 들어가면서 아니 무슨 2조까지 그러고 3조까지도 지금 벌벌 떨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까지 여기 생겼다. 우리까지 여기 생겼다. 예. 일주일간 억지로 굶어야겠네. 굶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라마단 아닙니까 혹시? 김경수가 지금 먹는 거 단식을 하고 아닙니까? 있다는데 다른 사람 다 병원에 갔는데 그렇게 단식이 제대로 될까요? 그러게요. 꽤 됐죠 지금. 예. 사실은 제대로 단식을 하면 그렇게 버티지를 못합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 한나라당 시절에 자유한국당 시절인가요? 원내대표 8일 만에 쓰러졌죠 아마? 이재근 대표도 7일을 하고는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예, 근데 예. 나이가 얼마 안 됐어요. 50대 초반이나 됐을 때 그런 상황인데 예. 어쨌든 이재명으로서는 우리 속된 말로 새 떼버린 거예요. 새 떼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무슨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돌파하려면 지금 코앞에 항소심 선고는 닥쳐왔는데 그렇죠. 헌재는 언제 이 선고가 내려질지 기일도 지금 잡히지 않고 있고. 예. 그러니까요. 예, 대통령 놀이 하다가 갑자기 지금 찬물을 끼얹고 찬물을 지금 끼얹는 상황인데 믿었던 문영배, 믿었던 정계선, 믿었던 이미선. 근데 그 사람만 지금 믿어서 될 일이 아니었지요. 지금 가장 혁혁한 게 또 김복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우린 몰랐는데 김복형이라는 그 재판관이 그렇게 법리에 아주 세밀하게 빠꼼이래요. 김복형 재판관이 이 판사로서는 최고 엘리트 코스만 걸어온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 한 번도 수도권을 벗어난 적도 없고, 그리고 주로 이제 뭐 연구관이라든지 아니면 고법이라든지 아주 쭉쭉쭉쭉 그냥 가장 최 엘리트의 어떤 코스를 밟고 있는데, 수원 고법 부장판사, 서울 고법 부장판사, 이게 아주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지금 우리가 그 헌재 심리 열릴 때 누가 사회를 봅니까? 소장 권한대행이 사회를 보잖아요. 그 문행보가 보는데 평일을 딱 들어가면 누가 주도하죠? 정영식 정영식 주심이죠.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 이 사회를 보면서 거기에 지금 정계선 대 김복형 이 구도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확정과 이 토의를 하면 근데 판판이 깨지고 있대요. 이게 그 진보 쪽이 워낙에 자그마한 조곤조곤하면서도 김복형이 그 완전히 분위기를 지금 장악을 하고 있어서 법리에서 일단 지금 안 먹혀 들어간다. 이 진보 쪽의 어떤 계산이 이런 지금 후문이 들리고 있네요.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거 아닌가. 만약에 기각이든 각하든 뭐 효과는 똑같으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은 이재명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어서 도대체 이재명이가 쓸 수 있는 플랜 B 카드가 뭘까?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그냥 당하고 있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각에서 별의별 어떤 무리한 지금 뭐 추측을 하는 참 무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법이 만만치 않다 이런 지금 찌라시가 돌고 있어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 항소심 선거법 항소심의 그 판사들의 어떤 뭐 출신지나 뭐 성향 뭐 이렇게 좀 들어오는데 이재명이 다 손을 쓴 거 아니냐. 지금 뭐 다 출신 지도 포함을 해서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대법 6월 달이다. 아무래도 3개월 이상 지연시킬 수 있다. 자기가 대법원 가면 뒤집혀진다. 예. 뭐 또 그럴 뭐 그러면서도 어쨌든 대법이 절대 6월 달을 못하게 여러 가지 어떤 지연 전략들을 지금 세우고 있다. 그래서 6월 달만 못하게 하면 그 전에 어쨌든 승부를 걸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죠. 사실은 뭐 이재명으로서도 플랜 B를 궁리를 하고는 있겠지만 하도 그 사람이 이 꼼수에 능해가지고 무슨 수를 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 단식에 들어갈지 알았으며 그렇죠. 뭐 여러 차례 그 국민들이 깜짝깜짝 놀랄 이 꼼수를 썼는데 이번에도 뭔가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궁리를 하고 있지 않겠느냐. 플랜 B, 플랜 C까지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이재명이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아주 최악의 궁지까지 그걸 또 늘 돌파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게 됐을 때 이재명 이제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뒤집혀질 줄이야. 누가 구속영장이 기각될 줄 알았습니까? 예. 또 지난번 선거법 위반 때도 와, 권순일이가 누가 있을 줄 알았어요. 대법에서 그게- 대법관이 비타 508번 먹고 그걸 파기환송시키라고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아유. 예.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2심 네. 선거법 재판부도 손을 써놨다. 그리고 특히 그 일부 유튜브들 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지역을 가지고 거론을 그렇죠. 하는지 예, 모르겠어요. 예. 지기현 부장판사는 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맞습니다. 구속 취소시키고 석방을 했어요. 그 사람은 호남 사람 아닙니까? 호남 순천 사람이고 또 특히 영남 출신들 유튜브들은 걸핏하면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뒤집는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로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거거든요. 예. 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호남 사람이지만 그런 얘기는 한 번도 하지를 않아요. 지역을 가지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영남 사람이면은 다 옳고 그 사람들이 무슨 결정을 해도 네. 왜 그 사람들은 꼭 뭐 이쪽에 여권에 유리한 결정만 해야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도 반대 결정을 해야죠. 맞습니다. 서울 고법에 부장판사까지 되시는 분들이 네. 뭐 권순일 같은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그 예비 후보들입니다. 법관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명예가 있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이 누구 이야기대로 이 일부 유튜브들 이야기대로 작업에 의해서 오염된다. 양심을 바꿔버린다, 네. 판결을 바꿔버린다. 네. 그러면 우리 사법부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죠. 그렇죠. 이미 뭐 권순일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사법부의 권위를 흔들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계속 지금 헌재를 지켜보고 있고 또 뭐 이 대법원을 지켜보고 있는 건 그래도 사법의 정의는 살아있구나라는 기본적인 어떤 믿음이 있으니까 지켜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선배님이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하신 그 점에 너무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유튜버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갈등을 조장하고 또 확산시키고 또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속에서 예단을 한다면 유튜버를 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재명으로서는 우선 윤석열 대통령 석방권에 있어서 완전히 뒤통수를 당하고 자기들이 예측을 못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또 당연히 8대0으로 인용이 빨리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도 자기들이 전혀 지금 예측을 못 해가지고 오판을 지금 2번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 취소.
예. 구속 취소될 줄 몰랐죠 또. 그러니까 그게 석방이죠. 예, 석방. 그 두 번의 최근만 하더라도 엄청난 오판을 했고 그런 정보를 지금 사전에 캐치를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도 만약에 지금 일부에서 관측하는 대로 기각이라든가 각하 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재명으로서는 삼시세판으로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아유, 정치 생명이 끝장 아니라 인생이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깜빵에 가서 본인 얘기에 50년인가 뭐 산다고 안 했던 거예요? 그렇지요. 뭐 누가 그랬더라. 저 테러 위협 때문에 지금 쫄아 있으니까 가장 안전한 곳은 감옥이다. 그래서 참 이재명 입장에서는 안달 복달을 할 수밖에 없고 초조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